먼저 성일종 의원의 판도라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집권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는 집권당의 첫 번째 정책위장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 정부를 이제 저희가 인수를 받는데 어찌 이거를 끌고 가야 될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3축을 세웠었어요. 민생, 미래, 약자. 그래가지고 많은 이러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끌고 왔었거든요.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당의 일들이 국민들한테 어필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러한 어필을 하는 것들이 많이 이게 드러나지를 않고 정쟁이 부각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예. 땡땡으로. 우리 문제는 뭐뭐에 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땡땡에 답이 있다. 두 글자를 칠판에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을 다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답을 적었는데. 들어주시죠. 우리의 문제는 용산에 답이 있다. 땡 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용사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집권 여당은 역시 뭐니 해도 민생입니다. 민생의 답이 있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민생, 소통, 현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희 당이 연찬회가 인천에서 있었어요. 네. 그때 김기현 대표님을 한번 제가 따로 뵀습니다. 잠깐 뵙자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오.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 분을 뭐로 우리 대권 주자 되실 분이 그거 뭘 공격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왜 말씀을 드렸느냐. 사실 민생이 집중이 안 됐던 부분들이 커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을 전달하는 거고 정부의 일하는 정책을 세일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민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더 좀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요즘에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회기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계신 그런 민생에 대한 정책들을 더 강화하겠다. 새 정부가 이제 노동, 교육, 또 이렇게 의료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계획 의제를 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뭔가 민생과 계획을 좀 챙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진행되지 않은 게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가 초창기에 야당과 충분하게 협치를 하고 협력을 구하고 또 국정을 이렇게 논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우리 성일종 의원이 말하는 그런 성과들이 꽤 많이 나타났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국회가 계속 정쟁이 되면서 이 윤석열 정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쨌든 발목이 잡혔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없는 정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입법부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 있죠. 저희가 입법 하나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정부인데 민주당이 프레임을 잘 잡았지요.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면서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 탄압받는 이 연출을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여기에서 사법 리스크로부터 저희가 지속하지 못한 아주 뼈아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모든 관료들이 현장에서 뛰고 또 현장의 이야기를 받아와가지고 정책에 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정 기조의 큰 변화가 지금 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민을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만들어질 걸로 보십니까? 저도 뭐 도정이나 또 군정을 했을 때 늘 현장에서 주민들
또 도민들 만나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예. 지혜도 구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재래시장이 대통령이 한 번 방문한다 해서 재래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그 고생하시는 그런 마음을 대통령께 알아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그 시장 상인으로서는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타운홀 미팅을 비롯해서 현장에 자주 대통령께서 가시는 거는 경호실에서 좀 고생하겠지만 국민들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쪽지를 줘서 요요 얘기만 하십시오 이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국민들 수준이 높고 대통령에 대해서 큰 정책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그대로 전달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후보일 때 타운홀 미팅을 많이 했잖아요. 후보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마 현장을 한 번 더 챙기고 또 그 처음에 후보였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챙기겠다라고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국가의 중심축을 현장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이 기대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 윤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 행따. 김두관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말의 신뢰성이 있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은 신뢰적 자산을 이미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질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100번이든 1000번이든 저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겠다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보고 뭐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한다고 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현 정부를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따 행따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이게 신뢰성이 있는 말로서 이게 각인을 시킬 수 있을까. 야당의 기본은 정부 여당 국정 전반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협력할 일은 협력하는 거거든요. 우리 야당이나 다수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제 남은 3년 6개월 국정을 잘 하시려고 하면 지금 시점이 그나마 야당과 이렇게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협치하는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민생협치회담, 여야 대표끼리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까지 포함한 여야정 3자 회담을 갖자고 역제안을 했죠.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시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야 대표 만남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대통령을 여러 번 뵙기도 했지만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보시고 식사도 하셨어요. 예.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요? 정말 제대로 된 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하면 대통령 한 달에 서너 번씩 만나자고 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얘기가 되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말씀은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절대 둘이 만날 일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민생과 관련되는 법안들을 양당 대표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단 대통령은 행정부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사받고 재판받는 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로 봐요.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100석이 넘는 여당인데 용산 출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인식 속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이긴 하지만 뭐 거의 재량이 없다고 보는 거죠. 당대표 회담을 해서 어떤 합의를 해도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정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자 회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또 좀 넓히면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대통령 5자 회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국정을 맡고 있는 여당이 좀 오지랖이 늦게 이렇게 통 크게 좀 해야 이게 풀리지. 뭐 사불 리스크가 있어도 안 만난데 이렇게 하면 뭐 여야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면 민생 문제가 해결이 되고 김기현 대표인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뭐 민생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유리하지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근데 대통령은 만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로 봐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해서 존중하되 또 21대 국회에 180석 가깝게 지금 야당을 준 것은 또 그 나름대로 국민의 뜻이거든요. 나는 그걸 서로 존중하면서 정말 회동을 통해서 민생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별로 없다. 양쪽 다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네, 이 싸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보기 좋은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홍익표 대표와 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중에 고성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형태의 그 발언을 이 플로어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을 제안을 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저는 뭐 이거 심사협정이 뭐가 필요 있을까? 아니, 때로는요 피켓도 쓰고요 고성도 하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 싸우지만 또 결과도 내놓고 이런 것들이 늘상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협상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hir난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건데 모처럼 이런 이제 성과물이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래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잘했다. 그런데 전 이런 거 하면서 성과 내면 국민들께서 그거 별로 말씀 안 하실 거요. 어떻게 의미 있는 저는 뭐 굉장히 의미 있는 협정이라고 보고 합의라고 보고요. 오래간만에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 좋은 합의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오래 갈 거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렇게 이제 그 패스트 트랙에 올린 노랑봉투법이라든지 간호사법, 뭐 양곡법 이런 방송법 이런 해난들이 좀 있고 또 연말에 시작되는 쌍특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논리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 선거 유혹에 견디지 못할 거를 야당은 여당은 이렇게 지켜주면 좋지요. 아니 신사협정 맺었는데 다 이렇게 언제까지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5개월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유혹 때문에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양당의 원내대표 두 분이 굉장히 격이 있는 분이세요. 예. 점잖고.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격대로 이렇게 잘 가면 이게 잘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선거 유혹에 과연 야당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뭐 여야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이런 신사협정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성일종 의원의 판도라 우리의 문제는 민생에 있다의 한 줄 평. 저는 정부 여당이 정말 민생을 잘 챙겨서 우리 국민들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야당이지만 여당에서 온 민생 법안들을 내면 적극적으로 크로스 보팅을 하더라도 찬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습니다. 두 분이 오늘 신사협정을 맺고 오신 것 같은. 아니 워낙 격이 있으시니까요.